네, 안녕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이재명 후보님의 정신적 고향은 중국, 특히 중국 공산당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당교와 업무 파트너십을 맺은 데고요. 당교가 중국 공산당 조직의 유일하게 내부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당교 바깥에서 그런 거 형성하면 처벌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항상 중국 대사 총독께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시면은 배석도 하시고 또 씨에씨에라는 말씀도 하시고, 예,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뭐 좀 그런 분이죠. 예, 근데 참 안 됐어요. 예, 이재명 후보님의 정신적 지주인 중국 공산당 체제가 지금 뚜껑이 딱 닫혔습니다. 발작을 못하게 트럼프가 했습니다. 우주를 군사 요새로 만들겠다고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벌떼 위성으로 감시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위성이 탄도미사일을 발사 단계, 그러니까 부스트 단계, 초기에 로켓이 연소되는 단계를 부스트 단계라 그러는데요. 그때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 뭐 레이저 무기도 많이 배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In the campaign, I promised the American people that I would build a cutting-edge missile defense shield to protect our homeland from the threat of foreign missile attack. And that's what we're doing. 3년 동안 1,750억 달러를 사용해서 골든돔 1단계를 완성하겠다. 이게 계속 진화해가는 시스템이라 3년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진화해가죠. 자기 임기 내에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 몇십 조 되겠죠. 어마무시한 프로젝트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수상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are conscious that we have an ability, if we so choose, to complete the Golden Dome with investments and partnership. And it's something that we are looking at. 예,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위성을 아주 수도 없이 띄우는 거라, 위성이라는 게 지구를 뺑뺑 돌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부가 정상이라면 우리도 십시일반으로 거들겠다고 바로 이렇게 캐나다 같이 발표를 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한테 좀 지키겠죠. 이 강력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트럼프가 캠페인 때 이미 공개한 것으로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6년 전인 2019년 1월 17일 국방부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체제 검토회의,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 리뷰 미팅인가 그래요. 거기서 트럼프가 한 20여 분 연설을 하는데 그때 이미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에 이미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스템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6년 전에 트럼프 얘기를 그 중에서 한 1분 정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먼저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Second, we will focus on developing new technology, not just investing more money into existing systems. The world is changing, and we're going to change much faster than the rest of the world.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MD는 완전히 최첨단 기술에 기반해야 된다. 2019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이미 밝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Fourth, we will recognize that space is a new warfighting domain with the Space Force leading the way. My upcoming budget will invest in a space-based missile defense layer. It's new technology. It's ultimately going to be a very, very big part of our defense and obviously of our offense. 예, 그러니까 우주에 궁극적으로는 공격 무기까지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게 이미 warfighting domain, 그러니까 전쟁터가 됐다. 전쟁이 벌어지는 영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을 창설한 게 트럼프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주군을 창설하기 전까지 미국은 5군 체제라 그러죠. 육해공, 해병,
그 다음에 이제 해양경비대, 그리고 뭐 내셔널 가드, 방위군을 넣으면 육군 체제고, 거기에 스페이스 포스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외 파병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파병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를 해야 되고, 이 우주 기반 이 시스템은 궁극적으로는 공격에도 사용될 거다. 우주에 공격 무기를 둘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금기거든요. 우주는 원래 공격 무기 안 두는 걸로 양해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요번에 터버린 거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나중에 또. 그때 또 6년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 새 MD 시스템은 글로벌하기 때문에 동맹도 함께 부담해야 된다. 그때 이미 나와요, 얘기가. 지금 캐나다 수상이 얘기한 그 얘기가 지금 그때 이미 나온다고. 한번 들어보시죠. And sixth, we will insist on fair burden sharing with our allies. We cannot be the fools for others. We cannot be. We don't want to be called that. And I will tell you, for many years, behind your backs, that's what they were saying. So there's a big difference. 예. 자, 6년 전의 이야기가 이제 보다 구체적인 그림으로 1,750억 달러 3년 동안 약 200조, 200수십조 원 달러의 프로젝트로 이제 더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1기 때에 우주군을 창설하고 새로운 감시 벌떼 위성 시스템 HBTSS, Hypersonic and Ballistic Tracking Space Sensor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래킹, 그러니까 궤도 추적이에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을 궤도 추적하는 벌떼 위성군을 만들겠다라고 1기 때 2019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기 집권하자마자 일주일 만인 1월 27일 날 최첨단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하는 강력한 MD 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골든돔이라는 이름을 안 해서 그냥 이스라엘에서 빌려와가지고 아이언돔이라 그랬고, 이게 그 행정명령 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벌써 5월 말이잖아요. 이미 4개월 전에 행정명령은 내려져 있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4개월 후에 지금 시끌벅적해? 예. 이번에 이제 시끌벅적하게 된 건 첫째, 돈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임기 동안에 이러이러하게 하는데 200수십조 원 쓰겠습니다. 1,750억 달러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끌벅적해지는 거예요. 둘째, 5월 20일 국방부가, 이게 국방부의 보도자료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2026년 첫 해 예산으로 250억 달러를 요청했음을 공개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은 2026년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합니다. 거긴 1월에 안 시작하고 그 전에 년도 10월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게 이제 예산이 통과 안 돼서 밀고 당겨서 좀 늦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NDAA 국방 예산은 이제 국방수권법안으로 매해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미 250억 달러 써야겠습니다라고 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거예요. 셋째는 위성이 부스트 단계 탄도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다. 위성에 무기를 탑재한다라는 컨셉이 들어있다고 여기에. 이게 이때까지 금기였었어요. 부스트 단계라는 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사일이면요. 탄도미사일 얘기합니다. 쭉 올라가다 한 맥스 한 1,000km, 500km 정도까지 이 로켓이 점화가 계속돼요. 그 로켓이 그 다음에 연료가 소진돼서 꺼져. 그럼 그때부터 로켓이 하강하냐? 아닙니다. 관성으로 계속 올라가. 한 3, 4,000km까지. 관성으로 올라가. 로켓 없이.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스트 단계라는 건 로켓이 점화되고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니까 상승 단계랑 다릅니다. 상승 단계는 로켓이 꺼져도 계속 올라가요. 관성으로. 부스트 단계는 로켓이 점화되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보통의 시간적으로 보면 발사 후 3, 4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스트 단계에서 식별하고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500km, 600km 고도에서. 그러려면 위성이 요격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우주의 군사화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게 물꼬가 터진 거예요. 이제 돈이 찍혀갖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골든돔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가 없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1월 27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심층 분석하는 게 좋아요. 4개월 전에. 그래서 오늘 그걸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광고 말씀 모시겠습니다. 생애 탈출은 아시다시피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뭐 공명선거 전국연합, 예,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이게 요번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대선 후에는 곧바로 상권 분립, 대통령제 헌법을 옹호, 강화하기 위한 투쟁, 또 국회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투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수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여주시면은 이게 대선 후에 곧바로 상권 분립, 대통령제 헌법 옹호, 강화, 국회 독재 견제 이걸로 거기로 다 합쳐지는 거예요. 대선 끝나면 그 곧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제 임명장을 박아놓은 거는 이게 뭐 급해가지고 제 이름 박았지만 사실 제 동지 이름들 박았어야 돼요. 문순의 서포터스 이 조직이 그러니까 선대위의 공식 조직이에요. 선대위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준법 투쟁입니다. 100%.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금요일에 예, 권영세 예, 여전히 이제 사랑의 매를 좀 때리러 가야죠. 예, 그 삼각지역 5번 출구 예, 11시 30분입니다. 미국 골든돔 프로젝트를 이야기 위해 1월 27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짧아요. 짧은데 이제 그중에 섹션 3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죠. 먼저 우리가 특이한 게 있어요. 행정명령이 밝힌 방어의 대상 및 상대 국가예요.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대등한 혹은 거의 대등한 peer 혹은 near peer states 그러니까 대등한 혹은 거의 대등한 혹은 로그 국가 그러니까 조그만 다 망해가는 깡패 국가 북한, 이란 같은 거 이런 국가들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첨단 순항 미사일을 막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대등한 혹은 거의 대등한이라는 그 표현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요, 별게 없어요. 이란, 북한 등 로그 국가를 전제로 한 거예요. 중국, 러시아 등 대등한 혹은 거의 대등한 국가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상호 확증 파괴가 핵심입니다.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가 핵심입니다.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전략 핵 폭격기, B-52. 우리는 뭐 B2 뭐 이런 거를 갖다 B1 이런 거를 전략 폭격기라 그러는데 그건 전략 폭격기가 아니에요. 스텔스 폭격기예요. B2는 그리고 B1인가 뭐 죽음의 백조 전략 폭격기라고 흔히 한국 언론이 많이 하는데 그건 그냥 초음속 폭격기입니다. 초음속 초대형 폭격기예요. 전략자가 붙으면요 미국에서 핵을 다룬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의 그 협정에 의해서 핵무기를 다루는 폭격기는 B-52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1 죽음의 백조가 왔다. 전략 폭격기 한국 방문 뭐 이렇게 언론 조선일보 같은 데도 그렇게 떠드는데 그거 다 이상한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핵탄두 SLBM 발사 전략 잠수함. 네. 이게 이제 상호를 상화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확증 파괴를 실현하는 3축이 이겁니다. 그런데 즉 MD는 러시아나 중국을 정면 겨냥한 게 아니었었어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지금 미국에 구축되어 있는 미사일 방어 가지고는 러시아나 중국을 못 다뤄내요. 근데 이제 러시아, 중국을 직접 막아내는 미사일 방어를 하겠다는 거거든. 이러면 이제 골아파지는 거죠. 러시아, 중국은 그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 갖고 있으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 갖고 있으니까. 미국과 완전히 다른 거지. 미국이 정말 조질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주 기반 시스템을 포함한 초강력 MD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 국가에 대등한 혹은 거의 대등한이라는 그 구절이 들어가 있다는 거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안입니다. 또 행정명령에는 차세대 벌떼 감시 위성 HBTSS 구축을 서둘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왼쪽 그림이 이게 미 의회 조사국에서 나온 그림이에요. 저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저궤도에 뜨거든요. 저궤도가 뭐 1000인가 2000km까지예요. 한 500에서 1000km 사이에 뛸 거예요. HBTSS는.
저궤도 위성인데 LEO에 뜨는데 이게 이게 70몇 개인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70몇 개인가 이렇게 띄우면 그게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어느 때든 간에 지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데 70몇 개가 아니겠죠. 뭐 좀 더 거기에 좀 더 마진을 주겠죠. 그러니까 100여 개 안팎은 최소한 띄운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그 벌떼 위성군으로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저궤도에. 얘는 이제 뭘로 감시를 하냐면 우리 요번에 저기 그 425 그 5기 띄우는데 지금 4기 띄우고 5번째 아직 남아 있죠. 처음 띄운 게 2호 위성이잖아요. 500인게 600km쯤 떴어요. 그러니까 전자광학. 전자광학이라는 건 가시광선 영역 혹은 가시광선이랑 바로 맞닿아 있는 게 뭐냐면 근적외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둑어둑한 밤에 근적외선으로 딱 키면은 거의 흑백 사진 찍듯이 물체가 또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짧은 게 자외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적외선 영역이 되는데 적외선 중에 가시광선이랑 접경을 이루는 데가 가깝다. 그래서 근적외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원적외선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근적외선은 적외선 중에 파장이 짧아서 가시광선 영역에 가까운 거죠. 예. 이게 전자광학이죠. 이게 이제. 그리고 여러 대가 작동을 하니까 미사일의 입체 좌표, 탄도를 추적할 수 있어요. HBTSS 이전에 미국 감시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는 미사일의 탄도, 궤적을 추적을 못해요. 이게 이제 그 HBTSS는 2019년에 트럼프가 시작한 거고요. 그 이전 것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 이전 거는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 스펄스라고 부르는데 얘는 기본이 뭐냐면 35,786km 고공의 지구 동기궤도. 지구 동기궤도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위에 떠 있다 그러면 항상 한반도 지구의 자전과 맞춰서 항상 한반도 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걸 동기궤도인데 그게 만약에 적도상의 어떤 지점과 맞춰져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적도 기준 지구 동기궤도. 그건 또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보통 지구 동기궤도는 GSO라 그러는데 적도 기준 지구 동기궤도는 이퀘토리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GEO라고 부릅니다. 아마 GEO일 거예요, 지금 이거. GEO인데 GEO로 지구 동기궤도의 일종이죠, GEO도. GEO로 이게 6대를 띄워놓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얘는 원적외선이죠. 당연히 멀리서 보니까 35,786km니까. 그리고 이제 북극권으로 이렇게 항상 쟤들이 쏘면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북극권을 통과하니까 북극권을 감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화된 그 홀쪽 타원궤도. 지금 타원궤도인데 아주 홀쭉하잖아. 홀쪽 타원궤도가 4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highly ecliptic orbit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highly라는 건 아주 지독하게 ecliptic인가 그 타원형의 그 홀쭉한 타원이라는 소리지. 예, 홀쭉 타원궤도. 그런 4대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스벌스예요. 이 스벌스는 어떤 거냐면 이런 평면에 어떤 면에 불이 번쩍 들어왔어. 적외선이니까 알죠. 얘가 가고 있어. 이건 알아. 근데 얘가 어느 높이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 이게 말하자면 2차원상에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아는데 얘의 3차원상의 궤도 추적이 안 돼요. 스벌스는. 반면에 HBTSS는 저궤도에 떠서 가시광선 근적외선 영역을 쓰기 때문에 정교하게 측정이 되면서 여러 대가 뜨니까 3차원 탄도 궤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격 정보가 나오는 거죠. 바로. 예, 그 얘기입니다.
저궤도에서 운영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4.25에 제일 처음 띄운 2호 위성이랑 같은 2호 위성이 600km가쯤 떠 있을 거예요. 그 저궤도에요. 또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대역을 이용하죠. 전자광학이죠. 우리 2호죠. 예. 우리도 그래서 2호라고 부르죠. 예. 그리고 이게 구름이나 기상 변화가 없는 수천 메터 상공 이상에서는 구름이 없으면은 지표까지 좌표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름 없는 날은 중국 배, 중국 전함, 중국 항모, 중국 전차, 중국 뭐 자동차 다 보는 거야. 구름이 낀 날은 혹은 밤에 깜깜할 때는 좀 더 짧아지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확실하게는 구름이 없는 영역. 그게 보통 우리 비행기 타면 알잖아요. 아무리 아래서 태풍 불고 천둥 쳐도 한 10,000m 올라가면 조용해지잖아. 그 원래 10km까지인가가 대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면 기상이 항상 똑같죠. 예. 그 구름이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기상이 똑같다기보다 구름이 없죠. 그러니까 전초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아무리 세게 껴도 구름 밑에서 뭔가 빨간 불 들어온다. 뭔가 열원 발생했다. 이거는 스벌스가 잡아. 스벌스가 딱 알려주면 스벌스보다 얘는 훨씬 좁아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field of view, FOV라고 부를 거예요. 군사 용어에서. 그러니까 스벌스는 광역을 봅니다. 35,000km에서. 얘는 저궤도에서 미드 FOV를 봐요. 중간 규모를 보고 있는 애예요. 예. 좁혀서 본다고 비교적. 그러니까 광역에서 구름 잔뜩 꼈는데 저기 적외선 들어왔어. 야, 너 저기 주시해. 그러면 쭉 얘가 로켓이 구름을 뚫고 한 10km, 10,000m 이상 올라오면 이제 정확히 잡히는 거지. 근데도 아직도 뭐 한 3분, 4분 시간이 있으니까 이 로켓 다 연소되는 부스트 단계만 따져도 충분히 요격 가능한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행정명령은 뭐냐?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우주 기반 요격 무기를 쫙 깔아서 떡칠해라. 이거 제가 뭐 엄청나게 의역한 것 같죠? 아닙니다. Space Based Interceptors 아니야. 우주 기반 요격 무기를 깔아라요. 그 앞에 proliferated 쫙 깔아서 proliferate라는 거 쫙 깔아서 떡칠하는 걸 proliferate라고 합니다. 뭐 하려고? 부스트 페이즈에서 그러니까 부스트 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요.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거 금기였었어요. 이때까지. 미국은 이번에 이 금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깬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팔짝팔짝 뛰고 북한도 팔짝팔짝 뛰고 러시아도 팔짝팔짝 뜁니다. 뛴들 미국 가겠다는 거 아니야 이 길. 거기다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경제적인 발사체 기술 스페이스X 갖고 있잖아. 무기 기술, 뭐 레이저, 뭐 기타 등등 미사일 다 갖고 있잖아. 우주에서 아래를 향해서 미사일 쏴버리면요, 혹은 옆을 향해서 미사일 쏘면 미사일 빨리 가지. 중력권 탈출이 없으니까 중국 압도할 수 있죠. 예.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처음으로 전국 주요 도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갖추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걸 핵무기, 핵전략 군사학에서 우리 군사평론가들이 이 용어 잘 안 쓰는데 카운터 밸류 공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백모가 만든 용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대도시 및 산업지역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은 핵공격을 카운터 밸류 어택이라고 불러요. 이 핵무기, 핵군사학에서 중국이 눈알이 뒤집혀갖고 뉴욕에다가 때리겠다, LA에 때리겠다, 워싱턴에 때리겠다 이러고서 쐈어. 이럴 거를 대비해서 주요 도시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갖추겠다. 미국이 믿거나 말거나 이게 없어요. 이제 갖추겠다는 거예요. 전국 주요 도시에 20, 30군데, 40, 50군데. 요번에 행정명령에 이걸 찍었다고. 한국은 이게 갖춰져 있잖아. 북한 애들이 하도 거시기 하니까. 미국은 이게 없었어요. 카운터 밸류 어택에 대한 그 지역 방어, 도시 방어가 없었다고. 주요 도시 수십 군데에 대해서. 또 여기 뭐냐면 통신위성을 겹겹 중중으로 깔아라. 이게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통신위성에 겹겹 중중으로 깔려 있는 상태를 PWA라고 부릅니다.
proliferated 이것도 떡칠한다는 뜻이죠. proliferation이 그런 뜻이니까 warfighter architecture 이게 통신위성이 겹겹중중으로 까는 걸 뜻해요. 여기 행정명령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행정명령에 뭐가 또 되어 있냐. 1월 27일 행정명령에 발사 전 선제 타격도 들어있고요. 발사 직후 부스트 단계 타격 능력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탄도미사일은 부스트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인데요. 부스트 단계에서 연료 소진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부스트 단계 끝나는 거야. 로켓 연료 소진이 되면 이때가 이제 고도 1000km 이하고요. 소요 시간이 4분 이하쯤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로켓에 연료가 다 탔어. 그럼 얘가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떨어지냐? 아니에요. 관성으로 계속 올라가 오히려 최대 4000k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정점에 도달해요. 부스트 단계 지나고도 로켓 연소 없이 계속 상승해서 최고 고도. 최고 고도는 이제 통상 4000인데 뭐 그거보다 낮을 때도 있고 거기에 도달하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 예, 이렇게 떠서 이제 로켓 끝나고 쭉 가는데 이걸 정점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로켓 연소 끝난 다음에 정점이 오는 거예요. 한참 끝난 다음에. 끝나고 한참 지나서. 그 중간에 이제 요격 안 당하려고 이제 가짜 미끼들을 분리시켜. 디코이 분리가 되고 중간 단계 한참 올라가서 아마 머브가 될 거예요. 다탄두인 경우 다탄두 분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그냥 때려버려라 이거지. 위성에서 유형미사일 갖추고 그리고 어차피 유형미사일 갖췄기 때문에 급하면은 그냥 아직 발사 전에 사일로 때려 그 소리예요. 무시무시한 지금 독트린이라니까요. 1월 27일께 우리가 정신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의회에 돈 주세요. 250억 달러입니다. 먼저 2026년 내년에 전체적으로 3년 동안 1750억 달러 쓰겠습니다. 이로 돈 청구서가 딱 날아들었으니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행정명령에는 미사일 방어를 위해 비키네틱, 넌키네틱 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해라라고 돼 있어요. 넌키네틱 무기, 이게 레이저거든요. 이걸 넌키네틱 무기. 키네틱이라는 건 뭐냐면 가서 충돌하는 거, 물체가 가서 충돌하고 꽝 터지고 이걸 키네틱이라 그러고요. 넌키네틱 레이저 같은 걸 뜻하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에 대해 무지막지한 군비 경쟁을 일으켜서 소련 붕괴를 촉진시켰죠. 소련의 돈줄을 막는 것도 상당히 힘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관을 소련이 깔았습니다. 80년대 초에. 그걸 83년도인가에 공작을 해서 사보타지를 해서 폭파시켰어요. 그러니까 돈줄이 꽉 막혔지. 그러면 소련이 그때 가스관 깔 때 누구 돈으로 깔았어? 예, 통수 잘 까는 독일과 일본 돈으로 깔았어요. 그때도. 로널드 레이건은 군비 경쟁을 하면서 1983년에 우주방위구상 SDI라는 비전 및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당시에는 아직 뭐 노트북은 말할 것도 없고 퍼스널 컴퓨터, 예, 그거도 제대로 본격화되기 전이에요. 애플이 장난감 같은 조립 키트를 만들어서 이 DIY 전자제품 키트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 덕후들 위해 가지고. 그게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미국서 사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그 옛날에 라디오쉑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그 애플이 그 조립식 키트로 팔 때요. 이때가 83년이면. 따라서 SDI를 그때는 할 수가 없지. 그냥 비전에 그쳤을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유산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골든돔은 이건 다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미 지난 6년 동안 골든돔의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인 그 차세대 감시정찰 벌떼위성 HBTSS가 이미 구축돼 왔어요. 또 이미 스타링크에 의해서 아까 행정명령에 있는 겹겹중층 통신위성망, 그러니까 Proliferated Warfighter Architecture (PWA가) 깔려왔어요. 이미 발사체 기술, 뭐 무거운 걸 이제 지구 적에도 올려놔야 되니까 수시로 발사체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이 우주 화물 운송비가 싸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미 일어났어. 구현됐어. 스페이스X.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가 있다고요. 트럼프 하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1750억 달러, 200수십조 써갖고 하겠다.
레이건의 군비 경쟁이 소련 붕괴의 방아쇠를 당겼어요. 레이건이 소련의 대량 출혈을 일으켜 죽음으로 몰았다. Reagan made USSR, the USSR, bleed white to death 이런 표현들을 써요. 전문가들이. 뭐냐면 레이건이 소련으로 하여금 대량 출혈을 일으켜서 낯빛이 하얘져 갖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실제로. 근데 트럼프의 골든돔은 이거는 그냥 대량 그러니까 중국은 딱 둘 중에 하나지 초이스가. 중국이 어떻게든 발작을 일단 못해. 중국이 바락바락 발작하겠다고 개기면 대량 출혈로 돌아가시게 돼. 따라갈 수가 없어. 거기다가 미국이 이걸 다 자기 돈으로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상당액은 돈 걷어서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한다고. 그게 또 말이 되는 게 위성이라는 건 어차피 뺑뺑뺑뺑 지구를 돌아. 그럼 미국이랑 관계된 부분만 지날 때만 온하고 다른 데 가서는 오프하냐고. 아니지. 계속 뺑뺑 돌지. 그러니까 야 너희 것도 봐주잖아. 너도 좀 돈 내라. 야 너희도 봐줘. 너도 돈 내라. 그래서 코스트를 분산시킬 거라고요. 투자를 분산시켜요. 중국이 당연할 도리가 없다고요. 기술로 보나 돈으로 보나. 중국 공산당 체제는 군사 도발로 발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또 서방은 또 세계 전체는 방패를 갖고 있고 중국은 방패가 없어. 경쟁 자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는 사회 불안을 외부 전쟁 같은 거 도발로 표출을 못하는 거지. 외부로 우회를 못 시키는 거야. 그냥 사회 불안에 의한 내부 변혁 기운, 내부 변혁 압력 이걸 그냥 정면으로 생짜배기로 감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예, 후보님의 정신적 조국인 중국 공산당 체제가 임종 자리에 드디어 누우셨습니다. 예, 임종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